자, 1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오늘만 버티면 즐거운 주말이니까 우리 월요일날 웃으면서 웃으면서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 오늘도 30분 컷 해가지고 30분 안에 최대한 빨리 맞춰볼 테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한국사 빨리 배워보도록 하죠. 알겠죠? 자, 오늘은 바로 수업 시작할게요. 자, 오늘은 주제 31, 국권 수호를 위한 항일 의병. 여기 이 단원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자, 이 단원은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살짝 그 우리나라의 국감 비탈 과정할 때 얘기했던 그 항일 의병인데, 여기서 말하는 의병, 잠시만요. 이거 좀 체크하고. 의병이란 것은 우리가, 임진왜란 때 겪었었죠.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이 일으킨 그런 것 군사들이었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항일 의병은 일본에 대항해서 국권을 일본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들고 일어선 백성들의 활동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냥 의병이 어떤 거였다 정도까지만 알면 되고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바로 수업 시작하죠. 첫 번째, 우리나라에서 국권 침탈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을미의병 되겠습니다. 자, 을미의병의 봉기 보면은 을미의병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1895년 을미년에 일어났다고 해서 을미의병 되겠습니다. 자, 을미의병의 배경은 선생님이 이전에 이거 다 배웠던 내용이죠. 우리 국모였던 민비 나중에 출존되는 명성황후가 일본 자객에 의해서 시해를 당한 을미사변으로 전 국민의 반일 감정이 고취가 되었죠.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었죠. 이 을미사변과 그리고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조선의 민중들의 백성들의 상투를 자르는 이 단발령으로 인해서 유생들 그리고 뭐 유생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백성들도 이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이 두 개 모두 누구에 의해서? 일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생각으로 우리의 반일 감정, 항일 감정이 고조되면서 이때 단발령이 이 촉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항일 감정에 딱 불을 붙이게 되면서 을미의병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일본에 대항하자고 하는. 자, 을미의병의 주도 세력 보면은 아까 여기 이 단발령에 엄청나게 불만이 많았던 여기 나오는 유생계층들이 이 을미의병을 일으키는 중심 세력이 되겠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이소응, 유인석이 대표적인 유생들이었고 이들이 주도하고 그리고 이전에 1894년부터 일어났던 동학농민운동 때 해산되었던 우금치 전투 이후에 패배해가지고 해산되었던 그 동학농민군들의 잔여 세력들까지 가담해서 을미의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친일 관리도 죽이고 친일 그리고 지방관청들 여기 있죠. 지방관청 이런 것도 습격을 해서 일본군을 공격하기도 했죠. 이런 의병들을 일으켜서 알겠죠? 먼저 첫 번째 단발령에 분노한 유생들이 많이 주도를 했다 정도까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배경을 통해서 이 주도 세력을 유추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일단 계속 을미의병은 1895년이라는 거 머릿속에 기억해 두고 계속 보도록 하죠. 자, 을미의병이 그러면 어떻게 해산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 그림 선생님이 이전부터 썼던 그림인데 우리 고종의 그림이었죠. 사진이었죠. 자, 고종은 당시 의병이 해산되어야 일본에 있는 일본의 투일본 조선에서의 철군을 요청할 수 있으니 일본에게 조선에서 철군하라 이런 말을 요청할 수 있으니 그냥 의병을 그만 해산해라 라고 말을 하죠. 왜? 왜군이 계속 너희들이 의병이 일어나니까 나라를 전복시키려는 의병이 일어나니까 우리 일본군이 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의병이 있는 한 계속 있을 거다라고 하니까 고종이 일본군을 내보내려면은 우리 의병들이 해산해야 된다. 국민들아 해산해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의병의 아까 주도 계층은 누구였죠? 유생들이 많이 주도한다 그랬죠. 사대부들
그들은 왕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임금의 명령에 따르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의 의병들이 해산되게 됩니다. 의병의 해산은 고종의 해산 권고 조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고종도 아간파천 이후에 단발령을 철회해버리니까 유생들도 고종의 명을 듣고 해산을 하게 되는 거죠. 알겠죠? 자, 해산하는 데는 고종의 단발령을 철회함으로써 그리고 선생님이 금방 얘기했던 의병들의 해산하라고 했던 권고 조칙 고종의 이 의병 해산 권고 조칙으로 의병은 해산합니다. 권고 조칙이 해산하라 이 말이에요. 자, 의병은 이런 배경으로 일어났고 주도 세력은 이들이었고 그리고 플러스 동학의 자녀 세력, 남은 세력들이었으며 해산은 이걸로 인해서 해산하게 되었다 정도까지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근데 거기에 추가로 밑에 되어 있는데 해산된 해산된 의병과 농민 일부가 우리 여러분들 홍길동 봤어요? 홍길동 보면은 홍길동이 탐관오리들 처벌하고 재산 뺏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가 활빈당이었죠. 활빈당. 빈은 가난할 빈이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을 되살리기 위한 그런 모임이다라고 해서 만든 활빈당, 홍길동의 활빈당의 이름을 따서 만든 활빈당을 만들게 됩니다. 의병이 해산된 이후에 그래서 친일 관리를 처단을 하거나 일본 상인들을 공격하거나 그렇게 하기도 하죠. 먼저 활빈당 정도 알아두면 좋겠고 이런 과정으로 인해서 의병이 해산되었다 정도까지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의병이 일어나게 된 배경 그리고 주도 세력 그리고 해산되는 과정까지 배웠습니다. 알겠죠? 자, 바로바로 넘어가죠. 오늘 최대한 빨리 끝내볼게요. 자, 을사의병 되겠습니다. 이름에서 봐도 알 수 있듯이 을사년에 1905년에 일어났겠고 배경도 우리가 아까 이전 시간에 배웠었던 우리 국권 침탈 과정에서 뭐였죠? 뭘 뺏겼죠? 외교권을 뺏겨서 우리는 대한제국은 일제의 보호 아래에 있는 일제의 동의 없이는 다른 나라와도 외교도 관계도 맺을 수 없는 그런 보호국가로 전락하게 된 이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되면서 이에 대해 분노한 백성들이 일으킨 의병이 을사의병 되겠습니다. 자, 여기 추가적으로 통감부도 설치하고 초다 통감으로 여기 있는 이또 히로부미가 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자, 이 을사늑약을 배경으로 일어난 을사의병을 한번 볼까요? 자, 을사의병은 이런 의병장들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일단 의병장들의 활동이 중요해요. 유생들이 대표적이었던 최익현 같은 경우에는 유생으로서 제자들과 함께 전북 정읍이랑 순창 이 지역에서 의병을 일으켜서 광군하고 싸우게 되는 거죠. 일본군하고도 그렇게 되면서 최익현 같은 경우에는 광군하고 충돌을 하고 더 이상 우리 광군과는 싸울 수 없다며 체포가 되게 되고 대마도 스시마에 유배되었다가 순국하시게 됩니다. 아시겠죠? 유생의병장으로서 을사의병 때 최익현이라고 하는 인물이 활동하였다. 최익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정척사 할 때 외양일체론 주장했던 사람들이기도 하죠. 외놈이나 양놈이나 똑같은 놈들이다 라고 말했던 이 최익현이 의병장으로 활동했고 두 번째 이 사람 겁나게 중요합니다. 겁나게 이분 옷만 봐도 잘 알죠. 자, 신도석 같은 경우에는 평민 출신 의병장이 되겠습니다. 평민 출신 의병장으로서 경북 울진과 평해 지방, 지금의 포항 그쪽이라고 보면 되겠죠. 거기서 활동하고 올라가서 백두산 등지에서도 큰 활약을 했다. 신돌석, 최익현이 대표적인 의병장으로 활동했다. 어디에서? 을사의병에서. 알겠죠? 두 대표적인 인물들 알아두면 좋겠죠.
자, 을사의병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금방 끝나. 자, 정미의병 되겠습니다. 정미의병 같은 경우에는 1907년 정미년에 일어났다고 해서 정미년이 되겠는데, 아까 보았던 을미의병이나 을사의병과 같이 이 배경이 중요한데, 배경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정미칠조약 같은 이름으로 한일신협약의 체결로 정미의병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 내용들 중에서 정미칠조약에서 고종을 강제 퇴위하고 여기 있는 순종을 대한제국의 다음 임금으로 세우게 되는 그런 일을 일본이 벌이게 되죠. 고종의 강제 퇴위. 이게 첫 번째 의병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었고, 두 번째는 아까 비밀조약을 맺었던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시키게 되면서 정미의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선생님이 만약에 시험 문제에 정미의병의 배경을 두 가지 쓰시오 한다면 여기 나오는 고종의 강제 퇴위 그리고 군대 해산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자, 고종 강제 퇴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전 시간에 배웠던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이휘종, 이상설, 이준 이런 사람들을 네덜란드의 만국평화회의에 보냈던 헤이그 특사 있었죠. 이 헤이그 특사를 빌미로 삼아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킨 거예요. 너희들은 외교권이 없는데 왜 이런 걸 보냈냐라고 하면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킨 거고 군대 해산을 시킨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해산된 군대가 정미의병에 많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자, 그 특징 한번 볼까요? 여기 나오지? 여기 나오죠. 해산된 군인들의 의병으로 가담을 하게 되면서 그 전까지는 의병장들이 평양 출신도 있고 유생 출신도 있고 이렇게 되었지만 지금은 좀 더 군대적 조직을 갖추고 좀 더 군인의 화력을 갖춘 의병의 전투력과 조직력이 엄청나게 강해지겠죠. 군대 무기, 군대 전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의병에 참여했을 거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정미의병에서는 의병의 전투력과 조직력이 엄청나게 발전을 해서 강화를 해서 이때를 이전까지와는 다르게 이런 군인들이 참여했다고 해서 의병 전쟁으로까지 발전을 했다고 그래요. 의병 전쟁, 군인들까지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칭이 차면 거족적인 항일 의병 전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이 정미의병, 군대가 참여한 정미의병은 의병 전쟁이 아까 말했던 이 의병이 계속 조직력과 전투력이 강화가 되면서 의병 전쟁으로 확대된다 그랬죠. 이 확대된 의병 전쟁이 이제는 여기 나오는 13도 창의군이라고 하는 이제는 군대까지 만들게 됩니다. 13도 창의군이라고 하는 명칭 좀 잘 알아두면 좋겠죠. 군대까지 만들게 되면서 여기 나오는 총대장 이인영, 군사장 허위 이 두 사람을 총대장과 군사장으로 해서 이 사람들 다 유생 출신이에요. 자, 이 군대까지 만들어서 어떤 작전까지 벌이냐. 여기 나오는 직접 우리가 서울을 탈환하자. 일본이 있는 그 서울을 탈환하자라고 하는 서울 진국전적까지 벌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의병 단계에서 넘어가서 우리는 정식 대한제국의 군대다라고 해서 각국 영사관에 경문 보내서 우리는 우리를 국제법상으로 교전단체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게 되기까지 하죠. 교전 단체로 인정해달라고 요구까지 하게 됩니다. 누가? 13도 창의군이. 자, 일단 보면은 정미의병 같은 경우에는 이 헤이그 특사 사건을 빌미로 해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킨 사건, 그리고 군대를 해산시킨 사건을 빌미로 인해서 일어났는데, 이 해산된 군대가 의병에 가담하면서 의병의 조직력과 전투력이 강화되고 의병 전쟁으로까지 발전을 하게 되고, 더욱이 이 의병들은 계속해서 조직력을 갖춰가면서 군대식의 13도를 대표하는 정식 군대까지 만들게 되고, 이들은 우리는 정식 군대라고 하는
교전단체로 인정을 요구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이 있는 서울 진공작전, 서울을 탈환하자고 하는 서울 진공작전까지 벌이게 되죠. 서울 진공작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다음 거 넘어갔네. 서울 진공작전을 계획하고 실행을 해서 약 1만 명의 의병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을 가는 도중에 일단 우리도 여러분들 군대 가면 모든 부대가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본진이라면 이 앞에 여기가 적진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전위 천병이라고 하고 이거를 선발대, 그러니까 정찰을 먼저 가는 거죠. 여기가 본진, 그리고 마지막에 정리를 하고는 이게 후발대라고 해서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서 부대 이동을 하거든요. 이거 군대 행군 가면 군대 얘기 안 한다 그랬는데 군대 얘기했네. 자, 어쨌든 우리 군대 얘기니까 할 수밖에 없죠. 자, 합리하고 있어. 자, 지고. 자, 이렇게 13도 장위군도 선발대, 본진, 후발대 나누어서 어디로 가? 서울을 진공하기 위해서 그 서울에 있는 지금 여기들이 양주에서 모였거든요. 우리가 경상도 살고 있어서 양주가 어딘지 모르는데 서울의 오른쪽에 있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서울을 진경을 해서 동대문 앞에까지 오게 된 거예요. 자, 누가 여기 있는 선발대가 먼저. 선발대가 먼저 이 동대문 앞에까지, 여기 교과서에 나와 선생님이 준 프린트에 나와 있듯이 동대문 밖에 30리. 심리가 4km니까 동대문을 16km 남겨두고 거기에 지금 모여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중요한 일이 발생해. 여기 있는 총대장 이인영이 있다 그랬는데 이 이인영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인영이 부친 사망 소식을 듣고 어디를 갈까요?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 아버지 수상 치러야 되니까. 왜? 이인영은 유생 출신이니까. 4대부에서 제일 중요한 거 충이랑 효.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지 않는 것은 이 효에 어긋나는 짓이라고 해서 이 서울 진공작전을 앞두고 이인영이 고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허위가 지금 허겁지겁 총대장이 되어서 서울을 공격을 하는데 일본의 화력에 밀려가지고 패배를 하게 됩니다. 서울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서울 앞에서 이 동대문 앞에 16km 30리 그 앞에서 일본이랑 격전을 치러서 패배를 하게 되면서 서울 진공작전은 실패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정미일병 같은 경우에는 13도 장위군으로 발전을 해서 교전단체로 승인해 줄 것을 요구까지 하고 서울 진공작전을 폈으나 일본의 화력에 밀려 실패하고 말았다 정도까지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국권 비탈 과정에서 일본의 국권 침탈에 대항하기 위해서 을미의병, 을사의병, 그리고 정미의병이 일어나게 되는 배경, 과정, 특징들, 그리고 어떻게 해산되었는지 보였습니다. 자, 이 서울 진공작전이 실패를 하게 되면서 13도 장위군은 해체가 되게 돼요. 자, 그런 과정에서 이 해체되고 남은 소규모 의병 부대들은 여기 나오는 소규모의 의병 부대들 유격전을 펼치게 됩니다. 유격전은 소규모였기 때문에 일본군을 치고 빠지는 보급로를 끊거나 그리고 막사를 습격을 한다거나 이런 유격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끈질기게 계속해서 투쟁을 하는데 그 투쟁 지역이 마지막으로까지 이어졌던 데가 호남 지역, 지금의 전라남북도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본은 이제 더 이상 의병이 날뛰는 것, 자기들 말로는 의병이 자신들의 대한제국 침탈을 방해하는 이 의병들의 활동을 막기 위해서 호남 지방에서 활동하는 의병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들을 실시하는데 그게 바로 남한 대토벌작전 되겠습니다. 남한 대토벌작전 같은 경우에는 호남 지방에서 활동하는 의병들을 싸그리 제거하기 위해서 일본이 벌였던 전략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 보면은 일본의 진압작전이라고 해서 제일 처음에 1기 부안을 시작해서 하동까지 여기 지리산이 있고, 그리고 여기를 다 정발한 다음에는 2기를 영광부터 벌교까지, 최종적으로는 진도까지를 지금 계속해서 포위망을 쪼이기 작전을 피는 그런 남한 대토벌 작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의병의 근거지가 될 만한 졸락이나 가옥들 불태우고, 방화 가옥들 불태우고, 그리고 양민들을 학살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선생님이 지금 보여주는 사진은 좀 끔찍한 사진이 될 텐데 선생님이 지운다고 지웠는데 그래도 좀 끔찍하게 날 거예요. 자, 지금 이 상황은 일제에 의해서 호남 지방에서 의병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체포된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장면이 남한 대토벌 작전 과정에서 의병들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일본인에 의해서 무참히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걸 지우긴 했는데 얘들은 칼로 머리를 지금 베고 의병장들을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처음 보는 이런 장면에 대해서 당시에 대한제국의 국민들은 엄청나게 놀라게 되는 거죠. 다만 일제의 그 무자비함에 지금 이게 칼로 목을 쳐서 이게 목이 떨어진 그런 사진이 되겠거든요. 남한 대토벌 작전 당시에 얼마나 일제가 자욱했는지를 알 수 있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많은 좀 잔인한 사진들이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최대한 거르고 걸러서 그래도 이 사진 하나 정도 선생님이 이 부분을 지우긴 했지만 이렇게 잔혹했던 일본의 남한 대토벌 작전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인해서 선생님 이 장면 좀 지우고 남한 대토벌 작전에 의해서 이런 일제의 가혹한 탄압으로 국내에서의 의병 활동이 어려워지자 이제 의병들은 만주 지역이나 연해주 지역, 러시아 지역으로 근거지로 옮겨서 거기서 국외에서 무장 독립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남한 대토벌 작전 이후에 국내에서는 이제 의병이 싸그리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의병 활동이 완전 하기 힘들게 된 거죠.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남한 대토벌 작전 정밀병의 끝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항일 의거 활동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의병은 군대를 일으킨 것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항일 의거 활동 같은 경우에는 친일파 요인을 암살을 한다거나 그리고 우리의 백성들을 착취하는 그런 건물을 폭파한다거나 친일 기관들 없애거나 이런 거 했던 활동들을 의거 활동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여기 나와 있듯이 이들의 목적은 일제의 힘을 돕는 부역자들과 친일파를 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런 활동들을 벌이는데 자, 단체 이름들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적 암살단이라고 해서 을사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그때 참여했던 친일 관료들 이 사진 되겠습니다. 여기는 박재순이라든지 여기 이완용, 이지용, 한규석 이런 사람들이 을사오적, 을사늑약을 맺는데 참여했던 오적 되겠는데 이들을 제거하려고 했던 목적으로 오적 암살단이라는 것도 조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부 대신 이근택의 직업을 습격하기도 했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 그것에 나와 있듯이 나철 오기호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인해서 단체는 다르지만 목적이 같았죠. 을사오족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신회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박재순과 이완용을 처단하려고 했지만 실패를 하게 되죠. 자, 이런 오적암살단이나 자신의 활동도 있었고 그리고 개별적으로는 장인환, 전명운, 열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1차 한일 협약 때 우리나라에 고문을 파견하게 되면서 고문 정치가 시작되게 된다고 했는데 재정 고문으로서 누가 왔죠? 메가타. 그리고 외교 고문으로서 스티븐슨이 왔다 그랬는데 이 스티븐슨은 이후에 자기 본고장인 미국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장인환 전명훈은 이 스티븐슨을 제거하기 위해서 직접 미국으로 가서 스티븐슨을 장인환 전명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는 스티븐슨을 제거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미국에서 대한인 국민회라고 하는 한국의 독립을 위해 미국에서 대한인 국민회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한국의 독립을 위해 계속해서 투쟁을 전개하고 계셨죠. 알겠죠? 장인환, 전명훈 이름 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교 고문으로 왔던 스티븐슨을 암살했다. 총으로 쏴서 죽였다라는 거 알 수 있겠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리 안중근 열사 되겠습니다. 하얼빈역에서 이 또 히로부미를 저격하려고 했지만 저격을 해서 위순 감옥에 죄송해요. 그래서 위순 감옥에서 순국을 하셨던 안중근 열사 되겠고, 그리고 밑에 선생님이 적진 않았지만 여기 이재명 열사 같은 경우에는 명동성당 앞에서 을사오적이었던 이재용을 이완용을 이재용이래. 미안해요. 방금 뉴스를 봐가지고 미안해요. 이완용을 칼로 찔렀어요. 근데 이완용은 살아다 죽었다. 끈질기 생명력으로 칼을 맞았는데 배에 빵 구멍이 났는데 이완용이 중상까지 입었는데 이완용은 살았어. 어쨌든 이완용을 습격을 했다. 이재명 열사의 활동도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완용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살아남아가지고 1926년에 70살까지 살고 죽었어. 못 죽였어. 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들의 후손들이 자기 할아버지 이완용이 가진 땅들 이거 돌려달라고 소송을 했었죠. 이완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귀족들을 부를 때 공후, 백자, 남 이 순서거든요.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순서거든요. 후작 칭호번 제일 높은 게 공작 칭호인데 후작 칭호까지 받아요. 이완용은 나쁜 새끼죠. 자, 어쨌든 이런 오저감살단 자신의 그리고 장인환 전명훈의 의거, 안중근, 이재명의 의거까지 배웠습니다. 자, 지금 시간 27분. 자, 오늘은 여기는 의미, 의병, 우리 아까 배경부터, 그리고 주도 세력, 유생 중심이었다는 거, 그리고 해산될 때 어떤 것들로 해산되었는지 단반영을 처리하고 고정의 해산 공고 조축으로 해산되었다까지 배웠었고, 을사의병도 을사늑약의 강제 체결로 인해서 우리가 보호국가에 처해지게 된 일제 보호국 아래 있는 보호국이 되고, 이런 을사늑약의 부당함에 체익현 같은 유생의병장들이 활동을 하고 신돌석 같은 평민의병장들이 활동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고, 여기는 정미조약 같은 경우에 정미의병 같은 경우에는 헤이그 특사를 빌미로 해서 고정이 강제 퇴위되고 해산된 군대 때문에 일어났고, 이 해산된 군대가 의병에 가담하면서 의병의 전투력과 조직력이 강화되어서 13도 창의군으로까지 정식 군대까지 만들게 되면서 이들이 휴전단체를 승인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서울 진국작전까지 펼쳤으나 실패를 하고, 자, 그리고 이들의 의병들, 해산된 13도 창의군들이 호남지방에서 소규모 의병 부대 중심으로 해서 유격전, 치고 빠지는 게릴라전을 펼치니까 이에 대해서 일제가 실시한 것이 남한 대토벌 작전이었고, 남한 대토벌 작전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우리의 의병들이 사살을 당하고 한반도 내에서 의병 활동이 힘들어진 의병들은 이제 국외에서 우리의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게 되었다 정도까지 알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제 과제 타임 있어야겠죠? 자, 오늘의 과제는 자, 이 사람 죽인 사람, 이 사람 사살한 사람, 알겠죠? 이 사람 사살한 사람 두 사람 이름 적으면 됩니다. 알겠죠? 정확하게 적어야 돼요. 이상하게 적으면 안 돼. 그리고 과제 올리는데 지금 계속 지금 선생님 영상 안 보고 그 전에 하듯이 빈칸 이거 올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과제 아니에요. 과제는 지금 이거예요. 이거 선생님이 스티븐슨 죽인 사람 두 사람 이거 물어봤단 말이에요. 알겠죠? 이 의거 활동했던 이 두 사람 꼭 이 두 개 올려주세요. 자, 오늘 최초로 29분 컷. 29분 만에 끝냈어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자, 우리 월요일날 봅시다. 수고했어요. 안녕.